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님 아니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정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날 또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선교 황금기 선교사 파송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 파송의 거의 절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2020년대에 이르러 있지만 선교에 대한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이 뭐 AI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또 AI에 대한 이야기도 듣겠지만 이 AI가 나타난 지 또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AI가 우리에게 앞으로 불러오게 될 엄청난 변화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40년, 5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뭐 길게 보지 않고 우리가 한 40년 정도를 봤을 때 40년 전에 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동일한가요? 40년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모습하고 오늘날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내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상당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네.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나 아니면 어떤 복음의 변질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아니죠. 그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계속해서 그에 맞춰서 조금은 느리지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선교의 현장을 가보시면 선교의 현장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변하듯이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방법들은 그에 맞춰서 동일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기 선교도 꾸준히 계속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선교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40년 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변했다는 우리만 변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이 컨벤셔널한 방법, 전통적인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 익숙한 것에만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커피인가? 갑자기 선교 이야기하신 분들이 도대체 왜 커피를 이야기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잖하게 생겼잖아요, 나름. 네. 웃으시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서 예배 말씀 전하시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셔야 될 분 같은데 왜 저분이 나오셔가지고 커피 이야기를 하지? 그냥 커피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저의 이렇게 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는 괜찮은데 목사님이 나와서 갑자기 커피 이야기하는 거 도대체 저분이 뭐 하는 분인지, 목회가 잘 안 되나?
말씀을 잘 못 전하시나? 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선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커피라는 것을 들고 나왔을까? 교수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이 커피가 선교 현장에서 한때는 유행했을 때가 있는데 유행도 지난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커피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커피를 왜 우리가 이 선교회를 하는 지금 선교회에 있어서 이 커피가 왜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하루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그 커피 한잔 하고 오신 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커피를 드시고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커피 안 먹고는 못 산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커피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식품의 종류로 나누면 보통 무슨 식품이라고 하죠?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틀렸죠. 더 이상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커피가 주식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고 밥은 안 먹는 사람들은 많이 생겨났는데 커피는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커피가 한 20억 잔 정도 매일 이 소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만 보게 되면요, 한국에서는 뭐 5천만 잔이라고. 그러면 지금 거의 한국 인구가 다 먹진 않겠죠. 한 사람마다 다 마시진 않는데 많이 마시는 분들은 몇 잔 마실 수도 있고 아예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한국 인구수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커피가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커피에 대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인구들 뿐만 아니라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커피 생산에 우리가 인바운드 되어지, 그러니까 커피 생산을 이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숫자가 전 세계 약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1,000만 명의 인구, 커피를 주 수입원으로 커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층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커피를 생산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소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까지 이 커피와의 엄청난 많은 그런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한 이 접촉점,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선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접근성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커피 한국의 지금 편의점 숫자가 뭐 한 5만 4천 개 뭐 정도 대략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통계청 22년도 발표에 의하면 5만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커피숍의 숫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2024년도에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교회와 편의점 숫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 있다는 거죠. 정말 한국은 놀라운 국가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선교로 인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이 커피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말로는 미쳤다라고 할까요? 커피에 완전히 이렇게 미쳐있는 나라예요. 어딜 가나 커피숍이 다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지금 가장 좋은 커피들, 이 비싼 커피들은 또 한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커피를 접할 수 있는 곳에 항상 커피숍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한국만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모든 선교지들을 가보면 이 커피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이렇게 배척을 당한 곳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한국 사람이면 그냥 서로 말 걸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영어 한번 해보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쫓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서 커피 전문인으로 뭐 커피숍을 한다 아니면 커피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이 거절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오늘 이제 AI 이야기 또 하겠지만 이러한 이제 최신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커피는 단순히 음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꼭 뭘 마셔야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뭘 마셔야 돼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시죠. 어떤 느낌인지. 저도 옛날에는 그 느낌을 알았었는데 네. 어쨌든 이 마음을 열고 뭔가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었거든요. 마셔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없이도 그죠? 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커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커피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이라는 이 한국 사람에게 이 선교의 문을 정말 열어놓으시는 것이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너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K열풍이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K열풍 한류가 그냥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한류라는 열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류와 함께 우리가 이 커피라는 문화 자체가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매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세계 지도를 제가 좀 잘라놨는데요. 이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창을 만들어놨죠. 이게 뭘까요? 네. 아까 우리 교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다 해버리셨는데 이 선교를 하셨던 분들은 14십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정확히는 14십창이 아니라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는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사이에 있는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지역을 표시한 커피 벨트라는 그런 지역. 이 커피 벨트가 속해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요? 아프리카죠. 그 다음에 중남미가 여기 들어가 있죠.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국가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해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은 커피가 생산되어지는 이 커피 벨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될 대상들이 가장 공통점이 무언가를 찾아내겠죠.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 대상자들이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선교지들이 전부 커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는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커피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당연히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하거나 돈을 벌자는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이 커피가 활용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C-커넥션은 이 커피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이 선교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우리가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 팜플렛을
참조해서 보시게 되면요, 저희 C 커넥션의 이 기본적인 이 선교 이 비전과 미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C 커넥션은요, 그러니까 이 커피와 사람들을 연결시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커피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커넥션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사역의 중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커피와 복음을 통해서 커피와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조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희 C 커넥션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희 C 커넥션이 세계 선교를 모든 것을 완성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선교 단체들,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 C 커넥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C 커넥션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4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C 커넥션은 바로 이 4C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크라이스트, 복음입니다. 복음 중심으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커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비즈니스 선교로서 나가실 때 잘못하면 너무 열심히 그냥 비즈니스만 하다 보면 내가 원래 파송되어진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죠.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파송되어진 이유, 우리가 지금 커피를 다루는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잡혀있다는 거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커뮤니티,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컬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커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커피 선교에 있어서의 이 장점을 잠깐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이 하나의 카페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카페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한잔하고 계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커피를 한 잔을 이렇게 서브를 해드려요. 커피 한 잔 해드리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뭐 이슬람권에서 계신 분, 힌두권에 우리 나가서 각 선교하시는 분들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아무 데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날로 바로 이제 짐 싸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힌두권이라든지 이슬람권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투자를 하고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피라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적인 어떤 이 장벽을 나누고 이 커피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화적 어떤 이 새로운 이 문화를 접목시키고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 커피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이 커피 우리 선교에 있어서의 한 파트로서 바로 이 비즈니스 선교,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서의 이러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 비즈니스로서의 사역의 장점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이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현재 이 파송되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죠. 계속해서 후원자를 관리하고 후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한 선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선교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게 하고 또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더 장기적인 사역을 플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커피를 통한 이 커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이 사회적인 또한 영향력들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선교에서 하고 있는 이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바리스타 교육들, 그리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가 커피 농가의 기술을 전수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커피 농가가 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서 뭐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현지인들을 이 커피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실제 뭐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 우리가 Q&A 시간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조금 더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선교적 새로운 선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셔널 라이프로서의 그러한 선교, 또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선교, 또한 마지막으로 이 융합적 선교.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지만 아마 뒤쪽에서 우리 다른 강사님께서 이 융합적 선교에 대해서도 아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커피를 단순히 내가 그냥 좋아하는 음료로서만 생각하고 마시고 끝이 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고 경험하고 있는 이 커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한 C-커넥션과 함께 이 커피를 통한 선교의 가능성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